오늘 딱 두 가지 약속드릴게요. 첫째, 비싼 시술 받아도 왜 결국 다시 처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둘째, 딱 5분 스킨케어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리프팅 리추얼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피부과에서 시술 받고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왜 몇 달 지나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 같지? 이제 더 강한 걸 받아야 하나? 제가 화장품 회사에서 14년째 피부 연구하고 있다 보니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았고 이 마음 너무 잘 압니다. 리프팅 시술 받으면 분명히 좋아져요. 얼굴선 정리된 것 같고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몇 달만 지나면 어느 순간 다시 처지는 것 같은데 하고 불안해집니다. 얼굴은 왜 처질까요? 많은 분들이 얼굴이 처지면 가장 먼저 피부 탄력을 떠올립니다. 콜라겐이 줄어서 그런가? 물론 맞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피부 탄력 올려주는 성분이나 제품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얼굴은 피부 한 장이 아니라 뼈, 인대, 지방, 근육, 피부가 층층이 쌓여서 서로를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노화는 이 모든 층에서 일어나요. 먼저 뼈부터 볼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팔다리뼈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 높아지는 건 아시는데 얼굴뼈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하세요. 당연히 나이 들수록 얼굴뼈 부피와 밀도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특히 눈 주변, 위턱, 코 옆, 아래 턱 라인의 흡수가 두드러져요. 텐트를 떠올려 보세요. 폴대가 뼈이고 천이 피부예요. 폴대가 탄탄하게 지지해줄 때는 천이 팽팽하게 당겨 있는데 폴대가 주저앉으면 텐트 표면도 처지고 흐물흐물해지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지방 부피 자체도 줄어들고 지방을 붙잡아주던 인대까지 느슨해지면서 지방이 중력 방향으로 훨씬 쉽게 내려와요. 여기에 근육의 밸런스까지 깨집니다. 얼굴을 위로 올려주는 근육과 아래로 끌어당기는 근육이 있는데 젊을 때는 서로 균형을 잘 잡고 있어요. 근데 서서히 위로 올리는 힘은 약해지고 아래로 당기는 힘은 세지면 당연히 처지겠죠. 이 조합이 만드는 대표적 결과가 두 가지예요. 젊은 얼굴은 눈 밑, 앞볼, 광대가 부드럽게 차 있어서 얼굴 윤곽이 매끈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얼굴 구조가 변하면서 위쪽 뺨은 납작해지고 옆선은 꺼지고 입가나 턱 부위는 처지면서 땅콩형 얼굴이 됩니다. 처지면서 팔자주름이나 입가 심부볼에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시술 받아도 결국 다시 처지는 겁니다. 중력은 24시간 얼굴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울세라, 써마지 같은 다양한 리프팅 시술은 자극을 줘서 조직을 팽팽하게 당겨주거나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방식인데 뼈가 계속 흡수되고 지방이 조금씩 이동하는 노화 자체는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니 시술 받고 다시 처지는 건 시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노화의 흐름이 다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럼 홈케어는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홈케어가 골격을 다시 젊게 만들거나 꺼진 볼륨을 되돌릴 순 없어요. 하지만 홈케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자외선 차단, 수면, 스트레스 관리로 탄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앞으로 채널에서 하나씩 자세히 다뤄볼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 두시고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세요. 둘째, 이게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부분이에요. 이 동작들 연습하시면 매일 반복하는 표정과 자세를 바로잡아 처짐을 막아줄 수 있게 근육의 밸런스를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머리 바로 세우기, 목 풀기. 목 위에 머리를 잘 올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는 엄청 크고 무거운데 이 머리를 받치는 목뼈 부분은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머리가 바르게 얹어져 있지 않고 고개가 쭉 빠져 있으면 머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머리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머리 잡고 있으려고 목 주변 근육들이 계속 버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모니터 볼 때 아니면 스마트폰 볼 때 고개가 앞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머리에 실리는 하중이 엄청나요.
각도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내가 60도 정도 고개 숙이고 있다? 약 27kg 정도의 하중이 목에 걸립니다. 8살 아이 목에 업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얼굴에서부터 목을 이어주는 근육들이 엄청 긴장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고 짧아지면서 턱선이 흐려지고 얼굴이 훨씬 무겁고 처져 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볼 때 한번 셀피를 살짝 켜서 그때 내 얼굴을 한번 찍어보세요. 정말 당장 삭제하고 싶을 거예요. 머리를 바로 세웠을 때보다 스마트폰을 볼 때 내 얼굴이 엄청 처져 있어요. 그리고 50대 이상이라면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얼굴의 구조 변화 때문에 같은 자세를 취하더라도 피부가 훨씬 더 처집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를 바로 세우고 목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이 평소에 자꾸 내가 어떤 자세인지 알아차리고 바로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먼저 편안하게 앉습니다. 억지로 허리를 세우기보다 정수리가 천장 쪽으로 가볍게 떠오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턱을 살짝 당기고 뒤통수가 길어지고 어깨가 귀에서 멀어진다고 느껴보세요. 이게 우리의 머리와 목이 편한 자세예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좋고 좀 더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쉬어 보세요. 저는 몸과 마음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오랫동안 명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자세는 명상에서도 가장 기본 자세가 돼요. 그만큼 우리 몸의 긴장을 이완해주기 좋은 자세인 거죠. 여기서 목 근육도 풀어줘 볼게요. 한 손을 쇄골 아래 가볍게 얹고 내 고개를 손을 얹은 반대편 사선 위로 천천히 늘려줍니다. 그러면 쇄골에 얹은 손 끝에서 근육이 당겨지는 게 느껴져요. 쇄골부터 턱까지 이어진 목 근육들이 있거든요. 5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돌아올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세게 한다고 좋은 동작들이 절대 아니에요. 천천히 내 몸의 변화를 느껴보면서 호흡하면서 3번 정도 부드럽게 해주세요. 두 번째, 웃는 표정 만들기, 광대 입꼬리 올리기. 중안부 뺨이 볼록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웃는 거예요. 웃으면 자연스럽게 광대도 볼록해지고 입꼬리도 올라가서 올림 근육이 강화되면서 리프팅에 도움이 돼요. 어릴 때는 별거 아닌 일에도 깔깔깔깔 웃었던 것 같은데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하루하루 삶에 치이다 보니 크게 웃을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부러라도 웃어야 돼요. 표정과 감정이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해서 안면 피드백 가설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얘긴데요. 자꾸 웃으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친절해져서 나는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생긴대요. 반대로 자꾸 찡그리면 부정적 감정의 악순환이 생기고요. 그래서 미간 근육에 보톡스를 맞아서 찡그리는 표정을 막아주면 부정적인 감정의 뇌 반응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우리의 표정이 뇌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얽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웃는 표정 만들기를 해볼게요. 입은 벌리지 않고 턱에는 힘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아래 어금니는 살짝 떨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광대와 입꼬리를 들어 올리면서 웃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광대와 입꼬리가 살짝 위로 떠오르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손가락을 광대 위에 살짝 올리면 느낌을 느끼기 쉬워요. 이 동작을 할 때 입술을 안으로 말아 넣으라는 영상들도 있는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술을 입 안으로 살짝 말아 넣으면 인중이 길어지는데 이건 나이 든 얼굴의 특징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인중 피부도 처지고 입술도 얇아지면서 인중이 길어 보이게 돼요.
일상의 표정이 누적돼서 내 미래의 얼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입술을 말지 않고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일 혼자 있다, 소리내도 된다 하면 혀는 앞니 뒤쪽에 입천장에 가볍게 닿게 하고 이 상태에서 소리를 내며 입꼬리를 부드럽게 올려 미소 지어보는 것도 좋아요. 3초 정도 유지하고 완전히 풀어줍니다. 10번만 반복해도 충분하고 평소에 생각나실 때 틈틈이 해주시면 좋아요. 20대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꾸준히 습관을 만들면 정말 나중에 또래보다 10살은 어려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50대 이상이라면 더 자주 웃는 근육을 깨워주셔야 해요. 이 논문을 보면 웃는 표정을 지을 때 50대 이상은 웃어도 얼굴의 움직임이 20대보다 훨씬 적어요. 이 말은 나는 웃는데 남들이 보면 무표정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웃을 일이 있으면 더 크게 웃고 웃을 일이 없어도 이 웃는 표정 운동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처지는 근육 풀어주기, 턱, 입가 이완하기. 아까 머리 위치를 바로잡고 목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얼굴을 처지게 하는 근육을 약화해주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엔 직접 얼굴의 턱과 입가 근육을 풀어볼게요. 턱 근육은 우리가 뭘 먹을 때도 씹으면서 일을 많이 하지만 긴장하거나 화가 났을 때 나도 모르게 이를 악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턱 근육이 긴장하면 얼굴형도 무너지게 되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턱에 힘을 주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고 풀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의외로 생각하거나 집중할 때 아니면 기분 좀 상했을 때 습관적으로 입을 삐죽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 입꼬리도 내려가고 턱 끝에 호두가 생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나의 표정 습관이 누적돼서 내 미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 동작은 얼굴을 만지니까 세안 후에 깨끗한 손으로 스킨케어 하실 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턱에 힘을 빼고 입이 살짝 벌어져도 좋아요. 가볍게 주먹을 쥐고 손가락 2번째 마디쯤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먼저 한 손으로 턱 끝 호두 부분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그 다음 양손으로 입꼬리 아래부터 귀 앞 턱선까지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3번 정도 반복해주면 좋아요. 마지막 추가 팁. 모든 동작을 하실 때에는 천천히 부드럽게 호흡하면서 내 몸의 느낌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 뇌는 내가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얼굴을 풀면 마음도 풀립니다. 사실 이 동작들은 단지 얼굴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얼굴의 리프팅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얼굴과 목 주변은 여러 뇌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근육이 굳으면 우리 뇌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해석하고 반대로 근육을 풀어주고 천천히 호흡하면 뇌는 나는 지금 안전하다, 편안하다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반복하는 표정과 자세가 결국 몇 년 후 나의 얼굴을 만듭니다. 좋은 화장품이나 시술도 좋지만 하루에 수천 번 짓는 표정과 수시간 지속한 나의 자세는 그보다 더 오래 얼굴에 남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자세를 바로 잡고 편안하게 웃어보세요. 그리고 동작하시면서 천천히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다고,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다독여주세요. 앞으로도 피부과학을 기반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